비자푸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자푸르 가는 길은 이란의 주요 국도이기 때문에 포장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비자푸르에 다가와서는 거대한 협곡지대가 펼쳐지는데요. 아주 도로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노래 좋습니까? 괜찮아요. 네, 우리가 오늘 찾아온 유적지는 비자푸르 유적지입니다. 쉬라즈에서 약 서쪽으로 134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적지인데요. 사산 왕조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왕이었던 샤푸르 2세의 치석들이 쓰러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적지 이름도 비샤푸르고요. 이 유적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가로가 한 1.5km고요. 세로가 약 한 1km 정도 되는 방대한 면적인데 한창 때는 여기 인구가 4만에서 5만까지 거주했다고 합니다. 전체 유적지 중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이쪽 지역에 있는 각종 유적들인데요. 이쪽이 출입문입니다. 유적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하고 두 개의 컬러 주랑이 남아있는 이 부분을 답사하는 것으로서 비자푸르 전체 관람을 마치기로 하겠고요. 기타 길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그 주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도에도 어렴풋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사산 왕조가 황성했을 때의 그런 모습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르티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서기 221년 아르다시르 1세에 의해 시작된 사산 왕조는 당시 로마 제국과 아나톨리아 일대의 지배권을 두고 서로 패권을 다투었는데요. 특히 사산 왕국의 2대 샤한샤이던 샤푸르 1세의 제위 때에는 로마를 압도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3명의 황제에게 이력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비자푸르 궁전 근처에 위치한 부조들의 선명히 새겨져 있어 당시 사산 제국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고대 유적지의 비자푸르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당시 비자푸르 궁전이 있던 비자푸르 궁전터입니다. 지금은 중간에 주요한 몇 개 건물에 잔해만 남아있고 주위는 황량한 벌판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그 당시 한 5만여 명이 살았던 그 거대한 도시 흔적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자푸르 궁은 로마 황제인 발레리아누스와의 관련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서기 257년 시리아 지방을 회복하고 261년 이곳 아나톨리아 지방의 에데사를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사산 군대를 얕잡아 보다가 샤푸르 왕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사산 제국의 수도였던 크데시폰으로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곳 비자푸르에 유폐되어서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고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궁전을 건축하는데 당시에 포로가 된 많은 로마 군인들이 투입이 됐다 그러네요. 일설에는 발레리아누스 황제까지도 노역에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궁전은 그래서 페르시아의 과학과 로마 시대의 토목 기술이 만들어낸 그런 유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를 주차를 하고 표를 끊은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면으로 굉장히 상태가 온전히 나타난 이 방어벽이 나타납니다.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이 방어벽 앞으로 산책로가 나 있고 들어오면 좌회전을 해서 오면은 이쪽에 유적지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입구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당시의 주거 흔적을 어렴풋하게 볼 수가 있고요.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첫 유적지가 나타납니다.
발레니아누스의 감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세포리스와의 전쟁에서 져서 이곳에 유폐된 발레니아누스가 평생을 갇혀 지냈다는 발레니아누스 감옥입니다. 지금은 뭐 벽돌담과 조그만 흔적밖에 안 남아있어서 당시를 짐작할 수는 없는데요. 거기를 떠나서 조금 가다 보면 우측으로 모자이크 현관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궁전 건물의 주건물이죠. 모자이크 현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 당시 화려한 모자이크가 있었다고 해서 모자이크 현관인데요. 불행하게도 지금 모자이크들은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의 모자이크는 루브르 박물관과 일부는 테헤란에 있는 이란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모자이크 현관을 지나면은 비자푸르 궁전의 가장 중심 지역인 궁중의 본전이 있습니다. 본전에도 지금 사실은 뭐 벽돌과 뭐 담들만 좀 남아있고 뭐 특별한 뭐 유물들은 안 남아있는데 그래도 당시에 굉장히 견고하게 대칭으로 지었던 궁전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적지는 비자푸르 궁전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고 가장 중요한 아나히타 템플입니다. 아나히타 템플입니다. 아나히타는 당시 사사낭조에서 모시던 그 여신인데요. 그래서 물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굉장히 필요했을 텐데요. 당시에 그 유적이 아주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물에 사온 아나히타는 바로 궁전 북쪽을 흐르는 샤프루강에서, 샤프루강이 보이시죠? 샤프루강에서 지하 수로를 통해서 여기다 물을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샤프루강의 수위가 높아질 때는 자연스럽게 지하 수로를 통해서 이 거대한 사원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하 수로의 흔적을 볼 수 있고요. 다음 물의 사원을 나오면은 모자이크 야드라 그래서 여기도 당시에 모자이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흔적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자이크 홀이고요. 그 밑에 작은 건물은 또 접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넓긴 하지만은 우리가 궁전을 볼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좁은 공간에 모여 있어서 관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좀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고 있는 비자푸르 마드라사입니다. 마드라사라고 하면은 당시 신학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학교 기능을 했던 비자푸르 마드라사가 선명하게 유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언덕 위에 올라와서 비자푸르 고대 유적지의 전경을 한번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비자푸르 유적지가 보이는데요. 비자푸르의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1.5km, 1km 정도에 되는 면적에 한참 때는 4만 정도 살았다는 고대 유적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비자푸르 유적지의 핵심 부분, 궁전과 신전과 신학원 등이 있던, 여기는
이 부메장 센터인데요. 사람이 없고 자료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없네요. 네, 입구 옆에는 주위에 색산왕조 구조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네요.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입구를 통해서 쭉 신장로가 나오는데요. 네, 주요 유적지가 몰려있는 입구에서 가까이 있는 유적 단지입니다. 네, 먼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주랑이 남아있는 현장부터 가보기로 합니다. 네, 여기는 당시에 유적 발굴 시점에 그런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발굴 당시 출토된 여러 가지 건물의 잔해와 뭐 주랑, 그다음에 석상 이런 것들이 좀 어지럽게 널려져 있네요. 유적지 전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유적지 중간으로 난 길을 쭉 걸어가 봅니다. 좌우로 자세히 보면은 당시 일반 서민들이 살았던 주거 흔적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저기 우측으로 보이는 게 두 개의 컬럼이 남아있는 신전 용도로 지금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두 개의 주랑만 외롭게 벌판에 서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벽은 돌과 모르타르로 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견뎌온 흔적들이 보입니다. 분위기가 그리스 로마 신전의 그런 주랑을 닮았네요. 뭐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삿산왕조는 로마 제국과 팽팽하게 서로 장을 겨루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랑에 특별한 장식은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위에 구조물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거를 볼 때 거대한 신전 용도가 아니었나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입구 쪽으로 해서 비자프로 유적지의 핵심 유적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발굴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걸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네요. 네. 글쎄요, 세계문화유산 단지 안에 이렇게 민간인들의 묘지를 형성할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의심스럽습니다. 이곳 비자프로 유적지터는 언덕도 하나 없이 굉장히 평탄합니다. 북쪽으로는 샤프로강이 흐르고 있고요. 주위에는 병풍처럼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천의 요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군의 관광객들이 음악을 틀어놨네요. 네, 이제 우측으로 비샤프르 유적지의 핵심 파트인 궁전과 여러 가지 유적지를 몰려있는 단지가 감싸고 있는 비교적 상태가 원형대로 남아있는 돌벽이 보입니다. 저 앞에 가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세요. 네, 여기는 아이들과 할아버지 유적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비자프르 마드라사입니다. 네, 신학 종교 교육기관이었죠. 네, 밑으로는 수로가 우물과 수로가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군데 우물과 수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의 물은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아니히타 템플로 들어오는 샤프루강의 물로 전부 다 보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물의 여신 아니히타 신전입니다. 이 비자프르 유적 중에서 가장 원형대로 잘 남아있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다른 유적지와는 다르게 아주 견고한 돌벽돌로 틈새 없이 치밀하게 구조를 했는데요. 이 용도는 물의 신전 겸 물을 보관하는 대수조였기 때문에 그런 다른 건물들의 벽화는 틀리게 굉장히 치밀하게 축조를 해놨습니다. 아니타 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모자이크 홀이라는 데입니다. 실제로 여기 저쪽 천막 쳐진 부분에 모자이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발굴단들이 반출해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하고 일부는 이란 국립 이란 박물관에 좀 남아 있습니다. 왼쪽 직사각형 부분입니다. 여기가 모자이크 홀입니다. 혹시나 하고 기둥 밑에 가봤는데요. 모자이크 흔적은 찾을 수가 없고 희미한 그 부조의 잔상만이 남아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 밑에 잠깐 보이시죠? 부조의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 홀은 복견 용도로 쓰였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비자프르 유적지의 가장 핵심 파트인 아니히타 템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유적지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견고하게 아주 잘 가공된 돌벽돌로 치밀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물의 여신에게 바치는 신전 용도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수조로 쓰였다고 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북쪽의 샤프루강에 물이 범람할 때 지하 수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물이 저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주 견고하게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저거는 동물의 조각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뭐 라이언이라는 설도 있고요. 많이 마모되어 갖고 형태는 짐작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복잡한 통로, 지하 수로로 쓰였던 공간들입니다. 아주 견고한 벽돌과 아치 구조로 당시에 사사낭조의 건축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쟁에서 진 로마 포로들이 대다수 공사에 참여해서 이런 아치형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샤프루강에서 물이 들어오는 수로입니다. 지금은 중간이 다 막히고 파괴됐기 때문에 실제로 수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전체적으로 도시에 물을 대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시 기술자들의 노고가 짐작이 됩니다. 지하 복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위에서 볼 땐 몰랐는데 지하 구조물의 변적이 굉장히 넓네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실 이 모든 구조물들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대로 많이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와서 가장 중심 공간인 중앙 팰리스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과거의 궁전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요. 견고하게 남아있는 벽들만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메인 팰리스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일부 아치는 아주 보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비자프르 유적지의 탐방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